때는 2001년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북 영양군에서 희귀한 곤충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바로 이 녀석, 영양군에서 발견됐다 하여 영양사슴 하늘소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당시 생김새가 턱은 사슴벌레를, 긴 더듬이는 장수하늘소를 닮아 곤충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죠. 지금이야 등화 채집을 하면 꽤 많은 수가 날아오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채집이 거의 되지 않았던 터라 전설 속 곤충이라 불리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영양사슴 하늘소는 하늘소가 아닙니다. 장수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같은 진짜 하늘소는 하늘소과에 속하는 반면 영양사슴 하늘소는 사슴 하늘소 부치라는 별도의 과에 속해 있죠. 사슴 하늘소 부치과는 트리크테노토마와 아우토크라테스 두 개의 속으로 분류되는데요. 트리크테노토마 속의 구성원들은 몸 전체에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앞가슴 측면이 매끈합니다. 반면 아우토크라테스에 속한 종들은 몸에 털이 별로 없고 앞가슴 측면에 작은 가시가 나 있죠. 명칭에서 보이는 트리는 숫자 3을, 테노는 빛을 의미하는데요. 사진 속 영양사슴 하늘소의 더듬이 끝자락을 보시면 정확히 3개의 빗살 같은 마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늘소의 더듬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구조죠. 오히려 끝마디가 빗살 모양인 것은 사슴벌레의 더듬이와 비슷합니다. 사슴 하늘소 부치가 처음 발견된 1800년대 초에는 이 마지막 더듬이 마디와 거대한 턱을 근거로 영양사슴 하늘소를 사슴벌레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쯤부터는 전체적인 형태가 하늘소에 속하는 톱 하늘소 무리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점과 날개, 배마디 같은 다른 여러 형태를 근거로 이들을 하늘소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900년대 초반 벨기에의 곤충학자였던 오기스트 라미에르는 영양사슴 하늘소의 발목 마디 수가 앞다리 5개, 가운데 다리 5개, 뒷다리는 4개라는 사실을 토대로 발목 마디 수가 5개, 5개, 5개인 하늘소와 사슴벌레와는 전혀 다른 계통이라고 생각했죠. 발목 마디 수가 뭐 그렇게 대수인가 싶지만 이는 딱정벌레목 곤충 분류 기준에 있어 정말 중요한 형질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둘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발목마디 수가 5개, 5개, 5개인 잎벌레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가 4개, 4개, 4개인 무당벌레로 이 둘은 서로 아주 먼 관계인데요. 이처럼 발목마디 수는 곤충을 분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양사슴 하늘소의 분류에 대한 논란은 1900년대 초반 발견된 애벌레의 형태를 통해 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영양사슴 하늘소의 유충 실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늘소와 사슴벌레의 유충과는 확실히 다르죠. 보시다시피 영양사슴 하늘소의 유충은 거저리 상과에 속한 나무껍질 벌레과 썩덩벌레 부치과 홍날개과의 유충들과 생김새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DNA를 분석한 결과 여기 개통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양사슴 하늘소가 속한 사슴 하늘소 부치과는 거저리 상과에 속한 나무껍질 벌레과나 썩덩벌레 부치과와 매우 가깝고 하늘소과와는 꽤나 먼 관계임이 밝혀지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영양사슴 하늘소는 몸 길이가 4에서 6cm나 되는 대형 곤충임에도 이들의 생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에서 성체가 어디에 서식하고 알은 어디에 낳고 또 유충과 성충은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이들이 육식인지 초식인지조차 밝혀진 게 없죠. 왜 전설 속 곤충이란 명성이 붙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나마 지난 2022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조희욱, 김상희 박사, 울진 왕피천 생태공원의 권민철 박사 등이 주도한 연구를 통해 사육 환경 안에서 영양사슴 하늘소의 알과 번데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죠. 논문에는 나무 틈에 최대 6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으며 유충과 번데기의 자세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계에서 이들의 생태는 베일에 쌓여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영양사슴 하늘소가 어쩌다 이곳에 살게 됐는지도 의문점 중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영양사슴 하늘소와 동일한 종은 주로 중국 내륙 산지에 넓게 분포하는데 거리가 무려 20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자발적으로 이동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같은 그룹의 다른 종들의 서식지도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 내륙 지역에 국한돼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엔 어떻게 영양사슴 하늘소가 살게 된 걸까요?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왔듯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곤충을 한반도로 들여온 걸까요? 아니면 중국 내륙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종일까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이승현 박사는 이런 사실에 의문을 품은 채 알랭 드루몽, 텔로프, 이승환, 밍바이 박사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 의문의 답을 찾아내 올해 9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승현 박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이랑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딱정벌레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운 종도 아니고 중국에서 유입된 것도 아니다라는 게 간단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중국이랑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영양사슴 하늘소들을 모아서 DNA를 분석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결과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네. 한국에서 채집된 애들이고요. 나머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중국에서 채집된 애들입니다. 보시면 한국에 있는 애들은 나름 한 군데 이렇게 묶여서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 한국 애들끼리 가깝고, 그리고 중국에서 채집된 애들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개체군과 한국에 있는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승현 박사는 중국인이 한국으로 건너온다 해서 이들의 DNA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만약 중국의 영양사슴 하늘소가 인위적으로 한국에 유입됐다면 유전적으로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개체군이 외부에서 우연히 유입될 경우 수백 수천만 마리가 아니라 소수의 개체들이 유입되고 그들의 자손들이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소수의 개체군이 한국으로 유입됐다면 한국의 영양사슴 하늘소끼리는 유전자가 거의 똑같아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개체들끼리도 유전적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즉, 이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영양사슴 하늘소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승현 박사를 비롯한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의 영양사슴 하늘소가 언제부터 유전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여기 보시다시피 180만 년 전부터 이 둘이 갈라져 나가기 시작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던 영양사슴 하늘소가 어떤 사건에 의해 지금처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냈죠. 도대체 180만 년 전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0만 년 전쯤에는 한반도와 중국 쪽을 이어주는 이 서해 부분이 거의 육지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의 남쪽이랑 중국 쪽을 이어주는 민저라는 보원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얘네 현재 분포하는 지역들이 꽤 산지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반계라기보다는 좀 남반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살았어도 점점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이 마지막 뭔가 얘네의 피신처이 되면서 가라앉기 전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분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추측은 아니고 저희가 했던 이 분자연대 분석과 고생물학적, 고지리학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과거 서해가 육지였던 시절 영양사슴 하늘소는 중국부터 한반도까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지만, 서해의 육지가 바다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영양사슴 하늘소는 중국의 개체군과 분리돼 점차 고립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영양사슴 하늘소가 한반도에 독자적으로 살아간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왜 발견 초기에는 채집이나 관찰이 안 되다가 2010년에 들어서는 채집이 많이 된 걸까요? 특정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점차 늘어난 걸까요? 영양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으러 영양을 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왕복 12시간 운전에. 너무 멀었어.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해나 삼척에서 간간히 잡힌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그건 더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왜냐면 거기선 정말 한 번밖에 안 잡혔던 거고, 그거를 듣고 거기까지 갔다 오기가 또 쉽지 않았던 거고요. 그랬던 요소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요즘에 많이 잡히는 이유는 이제 그 믿음이 생겨서 가 제일 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영양 혹은 뭐 삼척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더라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뭐 한 사람이 가서 잡으면 또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되고, 이런 거는 금방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개체수는 고정인데 잡히는 개체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박사는 향후 영양사슴 하늘소 성체의 장 속 DNA를 분석해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국내 곤충학자의 연구로 전설 속 곤충의 비밀이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영양사슴 하늘소는 서식지는 물론 유전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생물 자원으로서 추가 연구는 물론 꾸준한 관리와 보호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 하늘소만큼이나 멋진 이 딱정벌레에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